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기력선의 성질을 함께 알아볼게요.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합니다. 따라서 등전이면과 평행하다는 1번은 틀린 설명이죠. 다음 6번.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3번 설명도 옳지 않고요. 그리고 9번을 보면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반대로 설명한 4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2번 성질은 전기력선이 도체 표면과 수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자극의 세기, 길이, 평등자계가 주어졌을 때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은 얼마일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회전력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회전력 T는 자기 모멘트 M과 자기의 세기 H의 외적입니다. 크기는 T는 mh sin 세타이고 여기서 자기 모멘트 M은 자극의 세기 M과 길이 L의 곱 밀리리터입니다. 정리하면 토크 T는 밀리리터 H sin 세타가 됩니다. 이제 문제의 값들을 대입해 봅시다. 자극의 세기 M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길이 L은 30m 즉 0.03m, 자기의 세기 H는 120, 각도는 30도이므로 sin 30도는 0.5입니다. 이 값들을 모두 곱하면 계산 결과는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따라서 정답은 보기 2번입니다.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자기저항 공식을 보겠습니다. 자기저항은 자로의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과 단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합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투자율에 반비례한다는 2번이 정답입니다. 맥스웰 방정식 문제, 여기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우선 맥스웰의 4가지 방정식을 알아야겠죠? 첫째, 앙페르 법칙.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둘째, 자속에 대한 가우스 정리. N극이나 S극만 따로 존재할 순 없다는 뜻으로 DIVB는 0이 됩니다. 셋째, 전속에 대한 가우스 정리. 전하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패러데이 법칙.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를 볼게요. 4번 앙페르 법칙 맞죠? 3번 패러데이 법칙도 맞고요. 2번 가우스 법칙도 정확하네요. 그런데 1번을 보세요. DIVB는 0이어야 하는데 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틀렸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와전류 손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을 찾기 전에 와전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와전류, 즉 맴돌이 전류는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를 막기 위해 유도되는 회전하는 전류를 말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자속이 철심에 유도기 전력을 발생시키는데요. 이 힘으로 인해 철심 내부에 와전류가 흐르고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에너지 손실이 일어납니다. 이 와전류 손실은 철심의 두께, 주파수,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자, 그럼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와전류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전류 밀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유전율이 9이고 전기의 세기가 100일 때 유전체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는 얼마일까요? 유전체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 공식입니다. W는 2분의 1 입실론 2제곱. 이 공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9 그리고 100의 제곱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4.5 곱하기 10의 4제곱.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전율이 다른 두 유전체가 있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뭘까요? 이건 전기 영상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영상전하 Q'의 공식을 보면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면 Q'은 양수가 되어 반발력이 작용하고 반대로 작으면 음수가 되어 흡인력이 작용하죠. 자, 그럼 문제에서 엡실론 1이 더 큰 경우를 물었으니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유도기 전력에 대한 이 문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핵심 개념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렌츠의 법칙입니다. 유도기 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으로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다음은 패러데이의 법칙.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며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에 비례하죠. 이 공식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문제를 살펴보면 1번 렌츠의 법칙은 방향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자계가 일정하면 자속의 변화가 없어 유도되지 않습니다. 3번 권선수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비례하고요. 4번은 전개가 아닌 자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자계의 시간적 변화는 전기의 회전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자계비는 벡터 포텐셜 A를 이용해 로테이션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식을 결합하여 정리하면 전개인은 벡터 포텐셜 A의 시간 변화율에 대한 식으로 유도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계가 시간적으로 변할 때 도체에 발생하는 전기의 세기를 묻고 있습니다. 앞서 유도한 관계식에 따라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지형평면에 반지름 A인 원형 도선이 있습니다. 균등 선전함일도 람다일 때 G는 H에서의 전위는 얼마일까요?
원형 도선에서의 전위는 점전화에 의한 전위 공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소전화 TQ에 의한 미소전위 DV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전위비를 구하기 위해 원형 도선 전체 길이에 대해 척분합니다. 여기서 D를 척분하면 원의 둘레인 2πa가 되고 거리 R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루트 A제곱 더하기 H제곱이 됩니다. 이 값들을 대입하여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전위를 구하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성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 표를 참고해야 하는데요. 보기 1번부터 차례로 확인해 볼게요. 자화율 카이가 0보다 크면 역자성체이다. 표를 보면 카이가 0보다 큰 건 상자성체와 강자성체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죠. 다음 2번. 카이가 0보다 작으면 상자성체이다. 표에서 카이가 0보다 작은 건 반자성체 혹은 역자성체네요.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3번을 볼까요? 비투자유가 1보다 크면 비자성체이다. 뮤가 1보다 큰 것은 상자성체와 강자성체이므로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4번. 뮤가 1보다 작으면 역자성체이다. 표를 확인해보면 반자성체는 뮤가 1보다 작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전기의 자기학 강사 다현입니다. 매질이 완전 유전체일 때의 전자파동 방정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완전 유전체에서는 전하가 없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패러데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을 연립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그 결과 바로 이 형태의 전자파동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에 대한 2차 편미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 문제로 돌아가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엡실론과 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꼭 기억하세요. 자유공간에서 전파 E가 주어졌을 때 자파 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자유공간의 고유 임피던스 바로 120파이입니다. 이 값은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자파 H의 크기는 전파 E의 크기를 120파이로 나눈 값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방향을 찾아볼까요? 전파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G 방향이고 전파 E의 방향은 Y 방향입니다. 항상 진행 방향은 E 크로스 H 방향과 같습니다. 즉 Y 방향에서 어떤 방향을 외적해야 G 방향이 나올까요?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종합하면 자파 H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정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공식만 알면 아주 간단해요. 바로 포인팅 벡터 P는 E 곱하기 H 즉 EH입니다. 여기서 P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을 지나는 에너지를 물었으니 정답은 바로 1번 EH가 되죠.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유전체 경계 조건에 대한 전속밀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은 유전체의 경계 조건입니다. 첫째, 경계면에서 전개의 접선 성분은 같습니다. 따라서 2일의 Y, G 성분은 2와 동일하게 각각 30과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둘째, 전속밀도의 법선 성분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식을 정리하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5Vm의 전개 내에 놓았을 때 유전체의 표면 전하밀도는 얼마일까요? 이때 표면 전하밀도는 분극의 색이 P와 같습니다. 분극의 색이 P는 다음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진공의 유전율의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전개의 세기를 곱한 값입니다.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10에서 1을 뺀 9의 전개 5를 곱해 45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45입니다. 다음 중 거리 R에 반비례하는 물리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각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답인 1번 무한장 직선전하에 의한 전개입니다. 공식을 보면 전개 E는 거리 R에 정확히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확인해 볼까요? 2번 구도체 전개는 거리 A 제곱에 반비례하고 3번 전기쌍극자 전개는 거리 A 세제곱에 4번 전기쌍극자 전위는 거리 A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기울기는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할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은 자개 종축은 자속밀도를 나타내고 그 기울기는 바로 투자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투자율입니다. 대전된 구도체의 정전 에너지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핵심은 도체의 성질에 있습니다.
도체에 전하를 공급하면 전하는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표면에만 분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체 내부의 전개 세기는 0이 되고 정전 에너지는 전개가 존재하는 도체 표면과 외부 공간에만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N에 감긴 환상 코일의 권수를 2배로 늘리면서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L은 L분의 SN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코일의 권수 N을 2배로 늘리면 인덕턴스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총 4배가 됩니다. 따라서 늘어난 인덕턴스를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리려면 분자에 있는 단면적 S 또는 B 투자율을 4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 혹은 분모의 길이 L을 4배로 늘려야 하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문제를 보면 정답은 2번 단면적을 4분의 1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